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 뉴스는 한겨레 신문에 지난 2월 6일자 조현 기자님의 기사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부적, 모 교회의 황당 설교, 이 카드 있으면 음성,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에서 안티 코비드 19 하고 한자로 U자를 적은, 병나을 U자를 적은 그런 것을 무료로 신도들한테 나눠주려다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의 내용에 대해서 교회 측에서 설명을 했던 건 이 카드에서 디지털 3D 파동이 나와서 코비드19를 해결한다 라는 표현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교회는 언론사나 그런 쪽에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 배포를 철회했다라고 뭐 이렇게 공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어쨌든 파동 전문가 김선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파동 전문가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재 연구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올해 처음 오셨죠? 네, 올해 네, 처음 오셨고. 네.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파동이 있을까? 있나요? 그걸 뭐 여쭤보고 싶었어요. 파동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파동 전문가는 제가 아니에요. 파동 전문가는 아닌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어떤 떨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떨림을 이야기해서 보통 음파를 얘기할 때는 음파나 물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파동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매질이 있을 때 매질 자체의 어떤 떨림을 통해서 실제 그 매질이 공기든지 물이든지 그게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는데 A에서 B로 전달되지는 않는데 그것의 떨림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네, 네. 그런 것들을 파동이라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매질이 없이도 전달되는 파동이 있죠. 그게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빛은 실은 그것 자체가 스스로 그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이 그 떨림에 의해서 전달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제가 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그런 파동의 존재가 있는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네. 보통 뭐 세균, 살균한다고 하는 거 이제 보통 주변에서 많이 있잖아요. 있죠, 진짜 뭐 살균. 수저, 네. 뭐 UV 살균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자외선 파장을 이용을 해서 살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자외선도 지금 A, B, C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 햇빛에 노출되는 거 그거는 거의 다 A랑 B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네, 이제 C 같은 경우가 정말 이제 단파장이어가지고 뭐 200에서 280 나노메타 정도를 그러니까 단파장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파장이 워낙 짧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인체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는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파장이 짧으면은 그쵸. 그 피부로 정말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기까지 건가요? 못 들어온 거죠. 추가는 안 돼서 오히려 인체에는 해롭진 않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구조 자체가 네.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네. 안에 이제 DNA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 이제 단백질 껍질, 껍질 있고.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 껍질이 있고 근데 근데 그 바깥쪽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이제 외막 네. 피질도 있긴 있어요. 코로나 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지질이 있는 형태고 인지질 위에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짧은 단파장에 자외선을 쏘였을 때는 네. 워낙 구조가 간단해가지고 단순해가지고 쉽게 이제 파괴가 된다 그래요. 유전 물질까지. 유전 물질까지. 유전 물질이. 네.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네. 이제 우리 염기 서열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뭐 A, C, G, T, 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네. 4개의 염기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티민을 좀 이렇게 파괴를 시킨대요. 티민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옆에 있는 티민이랑 같이 이렇게 좀 붙어있다. 붙게 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물질이 붙어요? 티민 자체가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쫄락쫄락 붙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상부적으로 이렇게 복제가 될 때마다 네. 그쪽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상부적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원 소스가 되는 그 음. DNA 염기 서열이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버리니까 복제할 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제를 못하게 되면서 어떤 생명체로서의 바이러스 기능을 못하게 되는.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티민 이합체라고 부르더라고요. 티민 이합체. 그래서 티민이랑 티민끼리 붙는 경우도 있고요. 티민이랑 시토신이랑 이렇게 또 같이 또 달라붙는 경우가 있대요. 요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재밌다. 네, 그러니까 얘가 그 바이러스 유전 물질에 변형이 생기게 만들어보는 복제를 제대로 못하게. 그쵸.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저 짧은 지식으로 작년에 내내 김선재 박사님, 양혜정 박사님 네. 얘기해 주실 때 바이러스 병원체를 어떻게 대항하는지 얘기할 때 그거였잖아요. 주로 단백질이 결합되는 그 부위에 그 경찰 역할을 하는 항체들을 생성시켜가지고 그걸 미리 다 결합시켜 버림으로써 얘가 기능을 못하게 막는다. 했는데 이건 그 문제를 넘어서 안에들은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파괴하거나 유전 물질에 의도적으로 변형을 막 가해가지고 얘가 아예 복제 자체가 뭐 힘들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럼 원천적으로 자외선을 잘 사용하면 자외선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외선 빛을 잘 쏘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는 건 사실이네요. 이게 저도 이거 관련돼서 조금 찾아보니까 그 자외선을 의학적으로 쓰기 시작한 역사가 중에 일부가 그 20세기 초에 그 뭐 기사에 나왔던 건데 덴마크 의사 닐스 핀센 박사가 그 결핵균 때문에 생기는 피부 밑에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데 그걸 피부 결핵증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균이네요, 세균 그쵸? 근데 그곳을 없애는데 1시간 정도 자외선을 그 환자의 환부에다가 이렇게 쭉 노출시켰더니 피부는 좀 빨개졌는데 근데 그 염증이 사라졌고 피부가 의외로 또 이제 다시 재생돼가지고 돌아왔더라. 그것 때문에 이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1903년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파동이라는 게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만 질문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 C, UVC가 그것도 좀 그 중에서 또 좀 더 단파장인 그 UVC가 실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한 효과가 보고된 적은 있다. 이제 바이러스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 조선 시대도 그렇고 우리 메르스 때만도 그렇고 똑같이 유언비어들은 항상 돌아요. 메르스 때도 뭐 양파를 민간요법 옆에 놔야 된다. 코 속에 바셀린을 바르면 메르스에 걸리지 않는다. 뭐 코로나 때도 그런 유언비어들 처음에 초기에 많이 있었잖아요. 가짜 과학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가끔 유튜브 어디서 퍼서 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무슨 뭘 의사가 먹으면 코비드 안 걸린다더라. 뭐 그런 거 막 보내시면서 얘들아 이러면 된다더라 막 이러면서 보내시는데.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가 눈에 또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진정될 기세도 또 안 보이고 하니까 또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게 자꾸 생기면서 이제 이런 유언비어들에 의존을 하고 이런 이제 맞아요, 안티바이러스 맞아요. 카드 이런 것들에 또 혹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요게 그런 말씀대로 그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려서 막 사망률이 올라가고 확진자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종교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걸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그건 또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적인 노력들도 교회에서 충분히 해줘야 되고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안정시키는데 되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서 너무 방금 요 기사화 된 것처럼 어떤 3D 파동이 이걸 치유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조금 서로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해야 될 역할과 그런 것들은 조금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심히 해보면서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